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오후 11시 50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항상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도 이제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좀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HBM, 그죠? 이 3단계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3, 그리고 3E, 그리고 4. 여기까지 단계별로 지금 어디까지 위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자, 퀄 테스트 통과됐다. 엔비디아에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 그쵸? 근데 이거는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했던 말은 그거죠. 고객사의 비밀 유지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말해줄 수 없어요. 정확한 멘트였죠, 사실. 자, 그러면 왜 오늘 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 즉 새벽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나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나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죠. 뭡니까? 삼성, 노조, 파업. 그죠? 해소가 되지 않았죠, 실제로. 자,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삼성전자 주가가 신고가 과거의 그 영역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효과. 그게 바로 주식타짜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쵸? 대형주 거래하는 부분은 저는 무지기성으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자,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되었다. 이 주제. 두 번째, 엔비디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는 이 상관관계에서 엔비디아는 왜 삼성전자를 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과 삼성전자는 왜 이번에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 HBM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주가는 동일성을 가지면서 같이 가지 않고 엔비디아 급락 나올 때는 유지하고 엔비디아가 상승 어제 13% 급등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가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중소형주를 여러분들께 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연기금 투자자들도 관심을 정말 많이 보이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 한번 슬쩍 볼 텐데, 수급은 좀 괜찮아져 있죠.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해서 연기금은 맞습니다. 이 13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들어올 수는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지수로 바꿔서 뭐라고 했다? 팔아서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특례 조건이에요. 외국인들의 특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맞아요. 허수에 여러분들은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부분에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 하나 보여드릴까요? 라이브. 요 부분 지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인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81,000원일 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주가 예측 장면과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7월 32일 새벽 6시 36분입니다. 오늘 라이브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81,000원인 현재 부근에서 우린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뭐랄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무지기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를 등장시킬 텐데,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분명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AI 시장의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맞아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그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적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오른다.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 그죠? 이런 부분이 딱 나온다. 확정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주들은 분명, 즉 삼성전자는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냐 말았냐,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급락과 급등을 이끌어내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단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맞아요. 일단 팔고 가야 된다. 목요일은 무조건 한번 시초가에라도 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급락에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못 간다 하더라도 구간대를 설정해서 우리는 이 대형주를 단기 거래를 통한다고 한다면 신고가 갔을 때, 과거 96,000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장을 뒤집니다. 자, 일단 내일은 매수하고요. 목요일은 시초가에 매수하고, 내일은 매수하고, 목요일은 시초가에는 매도 갑시다. 적어도 60% 이상은.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 잡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면서 항상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말씀해 드렸어요. 결국은 하나의 이슈. 즉, 시초가에는 사자. 다만, 목요일은 무엇을 하자? 매도를 하자. 왜?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 나올 것이고, 급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왜? 실적 발표라고 하는 진짜 실적 발표 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 급락 나왔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AI 시장의 거품론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결국은 뭐냐면 선반영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제일 무섭다고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했어요?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무엇이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무엇이죠?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사실 뚫어내었다라고 해서 신고가를 가긴 했지만, 왜? 2017년도에 가장 먼저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 그죠?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냐 마냐라는 건 이미 SK 하이닉스는 받았다. 2017년도부터 꾸준히 연구를 했다. 근데 삼성전자 포기했다고 했죠. 왜? AI 시장을 만난 것처럼 결국은 막대한 데이터와 고속 데이터 처리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라도 해야 된다. 사활을 걸면서라도 이 HBM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는 왜 삼성전자를 원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 고객사만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왜? 단가에 대한 압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벤더로 따지면 1차 벤더, 2차 벤더 있죠. 두 개로 양분화 줄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력을 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는요.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LG 그리고 삼성 이 둘은 어떤 관계? 스마트폰 1세대지만 결국은 놓쳐버렸죠. LG가 스마트폰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반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이브 들어오시고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알짜 종목이라는 부분도 이런 거 하나 드리지 않았나요? YC라는 종목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접근해 봅시다 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거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라이브. 자, 이때였을 거예요. 2주 전인데 이때가 날짜가 7월 18일이었네. 7월 18일. 주식 잘하면 원이었겠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재능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86,000원일 때 신고가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서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신고가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해서 중수형주 하나 이 영상에서 일러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제가 이 중소형주들 있죠. 그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중소형주 이런 거 하나씩 첨부해 드리면서 라이브에서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 자, 이때 제가 중소형주 하나씩 첨부해 드립니다 해서 영상에서 YC라는 종목을 자 좀 크게 풀어 드렸죠. 실제로. 근데 이때 당시의 가격을 7월 18일 날짜죠. 15,450원이죠. 결국 YC의 주가를 볼까요? 7월 18일. 그죠? 그럼 뭡니까? 쫙 계속 오르죠. 자, 이제 뭐 또 이제 YC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많다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시고 제가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시죠. 자, 일단은 인생 선배님들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진 못하고 있어요. 자, 라이브 참여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료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자, 요 부분. 연기금 투자자, 이건 문의 엄청 많아요. 자, 010-4822-8706, 8706으로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재능 나눔입니다. 재능 나눔. 자, 인생의 선배님들 삼성전자로 수익 내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렵지만 조금 시장 경제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라이브 들어오세요. 삼성이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중소형주 YC의 뒤를 이을 중소형까지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몇백 개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 영상을 보면서 누구는 진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구나. 어떤 거죠? 타점. 그리고 중소형주 하나 일러드렸던 부분.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는 드릴 텐데 이 채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매번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뭐 참여 가능하세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